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자 한마디는 잦아질 변동성. 잦아질 변동성, 변동성이 점차 좀 커지고 자주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근데 이 잦아질이 잦다와 잦아지다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건 잦아지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일어나는 변동성은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된다? 라는 쪽에 잦아지다. 예, 잦아질 변동성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빈번하다가 아니라 점차 좀 줄어들 거다. 맞죠? 네네. 일단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상방적으로는 확실하게 방향은 튼 건 맞습니다. 물론 뭐 이건 제가, 5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5월 셋째 주부터 이제 이런 썸머 랠리가 나올 거고, 8월 달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고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시장 입장에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금 이런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가 이제는 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아주 급격하게 이끌 만한 재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셋째 주에 발표되는 또 CPI 물가지표를 또 시장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이미 시장은 여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알고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근 한 2주 정도 주요 이벤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변동성은 안 커졌거든요. 오히려 변동성은 더 낮아졌죠. 더 낮아졌고, 혹시 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빅스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주 전에 한번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키웠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 강하게 밑으로 끌어내릴 만한 재료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윗방향으로 끌어올리기에도 지금은 또 그만큼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조정을 주더라도 1% 내외의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1% 내외의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한 이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다만 근데 지금 시장은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대응하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지수는 어쨌든 변동성은 줄어들긴 합니다. 지수 자체의 변동성, 위로 아래로도 지수 자체의 변동성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도 윗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다. 8월 달까지는, 8월 초까지는. 근데 이 종목에 관련된 또 섹터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도 세게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 세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전체적인 보면 이게 합의되니까 평균이 나오면 지수 자체는 별로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종목별로 섹터별로 보면 조금 거칠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목 장세로 종목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에도 지금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은 지수를 보고 대응하기도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목에 좀 집중해서 지금 단기 수익을 또 노리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셔야죠. 내가 아주 트레이닝에 자신이 있다, 트레이딩을 좀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좀 적극적으로 좀 짧게 방망이를 잡고 그때그때 좀 순환이 도는 종목들로 경기 민감 좀 갔다가 또 이제 또 기술 좀 갔다가 왔다 갔다 하셔도 되지만, 이게 좀 서툰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텀은 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겠다라고 오히려 도전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을 보고 오히려 종목을 좀 모아가는 전략, 아니면 나는 이미 매매가 지금 다 돼 있다, 나는 더 이상 지금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좀 인내의 구간, 시장이나 이런 게 움직이는 거에 좀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좀 잘 지키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구간에서 뭐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뭐 바벨 전략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 하우스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저는 대체적으로 바벨 전략을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 전략이라는 건 그냥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전략은 맞죠. 이게 올라가면 이제 이게 떨어지면 대신 이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떨어지면 대신 내가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보면 그냥 평균치의 수익률이 그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전략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지키고 인내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바벨 전략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바벨 전략을 쓸 때 경기민감주와 성장주를 저는 반반을 놓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국채금리가 물론 저는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2를 깨고 내려가서 1%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금리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상황이면 미국채 금리는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구간에서 유지된다. 결국엔 하반기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매매가 조금 더 맞다. 그래서 기술주를 조금 더 많이 포트에 많이 담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민감주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경기민감주 내에서도 그러니까 경기 업황의 피크아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경기민감주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업황의 초입구에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트에 좀 편입을 하셔도 된다. 저는 비율로 따진다면 성장주는 한 70% 포트에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포트에 담으셔서 지금 내가 당장에 이 포트를 가지고 한 1, 2개월 안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올 연말까지 조금 길게 가면 내년 한 1분기까지 내가 끌고 가서 수익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당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분위기 전환은 언제쯤 나올까요? 분위기는 8월 달이 나올 겁니다. 8월 고용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 지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결과까지 보면 단계적으로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거 무시하고 생각보다 경제지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8월 달 지표가 그렇다면 큰 조정 없이 연말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시점은 저는 8월 그 고용지표를 보고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 줄어지는 또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